치러진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결과가 학생들에게 통지됐습니다. 등수는 없고 취약점에 대한 개별 학습 지원이 실시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기획 두 번째 시간. 지난 3월 역대 최장 시간 산불이 발생한 동해안에 남은 이재민들의 고통을 들여다봤습니다. 고성군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도내 처음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이 강원도 내 유명 관광지에 머무는 시간이 전국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난 불이 20시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야산으로 옮겨 붙었던 불은 산림 0.25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매립장은 규모가 상당히 크고 내부가 철골 구조물로 뒤엉켜 있어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주와 강릉, 삼척, 동해, 홍천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주변 산림에 배치하고 현장 주변 산림에 예비 살수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280명 발생하며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287명, 동해 173명, 속초 110명, 삼척 54명, 고성 52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85만 4천 명을 넘겼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3.5%포인트 늘어난 54.4%로 114개 병상 가운데 62개가 사용 중이고 52개만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던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를 희망한 60%의 초중학교가 지난달 처음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결과가 학생들에게 통지됐습니다. 진단 평가에 응시한 학생들에게는 개별 학습 지원도 시작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 학생 진단 평가에 응시한 중학교입니다.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만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마다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지, 또 내 학업 수준이 어디에 속하는지 표시돼 있습니다. 내가 기준에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했는지가 아마 나와 있을 거야. 등수는 없습니다. 대신 과목별로 부족한 단원이나 영역이 무엇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를 써준 것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더 효율적이고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교사단이 문제를 출제했고 전국 단위 시험보다는 다소 쉬웠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단평가 결과지입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는 학부모 상담이 진행됩니다. 지난달 첫 평가에는 강원도 전체 초중학교의 60%가 응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는 4, 5, 6학년, 중학교는 2, 3학년만 시험을 치렀습니다. 학부모 상담과 학습 지원은 이 학생들만 대상입니다. QR코드에 접속하면 학습 지원 동영상을 볼 수 있고 겨울방학 동안 활용할 보충 교재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더 높은 학력 구현 종합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평가 결과를 거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더 높은 학력을 구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평가에서 학교 응시율을 더 높이기 위해 평가를 치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올 한 해 지역의 현안을 되짚어보는 송년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지난 3월 삼척과 동해, 강릉을 휩쓸고 간 대형 산불은 역대급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이재민의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의 경계인 이곳에는 지금도 산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산불로 피해 면적은 2만 헥타르가 넘고 피해 금액은 2,200억 원, 복구 금액은 무려 4,100억 원이 넘게 책정됐습니다. 3월 4일 발생한 산불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월 13일에야 꺼졌는데 지속 시간은 역대 가장 긴 시간인 213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릉, 동해 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 322동과 농기계 1,899대, 농어업시설
393곳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역대 최대 규모인 복구 금액을 투입해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목을 계속 베고 있고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복구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이었던 송이 피해가 극심해 산림청은 대체작물 조성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지역 실정에 맞게 산림 소유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이 피해지에 대해서는 송이보건조림을 실시하고 도로변에는 경관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산불에 강화한 내화 수림대 조성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동해와 삼척에서는 산불로 74가구가 집을 잃었는데 스스로 거처를 마련한 가구를 제외하고 임시주택과 LH 임대주택에 47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날 수 없어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들은 24제곱미터 면적의 좁은 실내 공간에서 여름 더위와 매서운 겨울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임시조립주택에는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어 이후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 이 여름만 지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겨울이 오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겨울이 너무 추워서. 그래서 여기다 다시 집을 짓는다는 거는 또 모험이잖아요. 그런 걱정을 굳이 하면서 살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역대급 피해를 남긴 산불의 상처가 해를 넘기는 상황에서도 아물지 않아 중단 없는 피해 지원과 복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고성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백내장과 녹내장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발맞춘 제도로 고성군은 반응이 좋을 경우 예산 규모를 늘릴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고성군 현내면에 사는 최정옥 씨가 속초의 한 안과를 찾았습니다. 양쪽 눈에 백내장이 있어 온통 뿌옇게만 보였었는데 일주일 전 왼쪽 눈을 수술한 데 이어 오늘은 오른쪽 눈을 수술하는 겁니다. 어머니 눈 다치신 적은 없으시죠? 네. 이게 언제부터 침침해졌어요? 얼마 안 됐어요. 눈이 참 좋았었는데. 당뇨는 없으시고? 마취를 마친 뒤 수술실에 들어간 뒤엔 수술 전 과정을 모니터를 통해 가족들에게 공개합니다. 20분가량 지나면 수술이 끝나는데 곧바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뿌옇게 보였는데 꼭 안경 껴야 됐었는데 안경 안 껴도 아주 맑게 보이고 이제 오른쪽까지 했으니까 이제 더 좋아졌겠죠. 수술비는 대략 21만 원가량인데 검사비와 치료비 등을 합치면 30만 원 정도 듭니다. 고성군은 도내 최초로 고성군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 조례를 최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성 군민으로 백내장이나 녹내장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비 납부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고성군은 한쪽 눈당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내년 예산으로 3천만 원을 세워 시행한 뒤 모자랄 경우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관내에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실명 예방 및 안전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와 가족들에겐 진료비 그 이상의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고성군의 노인질환 지원책이 지역의 노인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국내 유명 관광지 가운데 방문자들이 오래 머무는 곳으로 강원도 내 시군이 대거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정선군 방문객은 평균 7시간 넘게 머물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고성과 양구는 5시간 40분가량 머물러 4위와 5위를 각각 차지했고 평창과 영월도 5시간 30분가량 머물렀습니다.
체류 기간이 제일 긴 여행지는 경북 울릉군으로 11시간 넘게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릉과 삼척에서 생산된 쌀이 처음으로 미국으로 수출됩니다. 강릉 사천농협은 올해 사천 지역에서 수매한 맛들인 품종의 쌀 500톤을 내년까지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이달 말까지 우선 100톤을 선적해 미국 동부로 수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 농축협 연합사업단도 삼척동자 맑은 쌀의 수출 선적식을 열고 2억 원 상당 100톤의 쌀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6개월 앞두고 강원도의 자치분권을 모색하는 대회와 포럼이 열렸습니다. 강릉 세인트 컨벤션에서 열린 제4회 강원도 자치분권대회는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성과를 공유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자치분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또 전문가들의 포럼이 열려 지역 균형 발전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법제 완비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MBC 강원영동 12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강릉방송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다큐멘터리 여음 방영을 통해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다른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지역 현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한정우 MBC 강원영동 사장은 새해에도 시청자들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 방송 품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가 태백산 민박촌을 국립공원공단에 매각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2016년 환경부가 태백시의 민박촌을 매입하기로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으로 매각 대금은 46억 8,500만 원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